촛불 켜주세요. 너무 무서워. 자, 쭉쭉 가는데요. 예. 아이고, 속도가 좋아, 속도가 좋다고. 맞아, 2층 하네요. 올라갑니까? 예. 2층 올라왔어요. 자, 올라가야죠. 하나 더 네. 해볼까요? 한 개 더. 3, 2, 1. 여기까지. 촛불 켜주세요. 2022년 신입 간호사 시절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민주 씨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 드디어 꿈꾸던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제 첫 근무지는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이었어요. 저는 통합병동에서 근무했는데요. 통합병동 환자들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간호하지 않고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지원 인력들이 환자를 돌봅니다. 통합병동. 환자분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면 머리맡에 벨을 눌러 간호사를 부르죠. 간호사 한 달 차. 하루하루 적응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9012번) 호출 9012번 호출입니다. 9012번이면 9층의 1호실. 네. 그러니까 901호의 두 번째 자리인 건데요. 네. 이 자리의 환자분이 호출을 누르신 겁니다. 9012번 호출입니다. 또. 9012번 호출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9012번 환자분은요, 저희 병동에서, 아니 저희 병원에서 가장 예민한 할머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이 예민한 할머니의 민원은 1년차 간호사인 제가 주로 맡았어요. 9012번 호출 9012번 호출 9012번 호출입니다. 할머니는 하루 수십 번 호출을 눌러 절 부르셨는데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럼요. 영양사 선생님이 다 확인해서. 간호사 선생님이 뭘 안다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확인해봐. 이럴 때면 한 번씩 울컥 화가 치밀기도 했지만요. 아, 왜 아니야, 왜 아니야. 마음 한켠에 남은 할머니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으로 참아냈습니다. 할머님은 간암 투병 중이셨는데요. 온몸에 암이 퍼져 이제 더 이상은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다가 사실 시한부라고 하죠. 항암이 여기저기 이제 많이 전이가 돼가지고 항암이 이제 무의미하다 해서 이제 통증만 조절하려고 이제 병원에 계시는 분이셨고, 밤에는 이제 또 그 환자분이 배를 누르더니 아직 안 죽었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러면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시는 것도 있었고, 그냥 가끔 눈 뜨면은 나 아직 안 죽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삶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하신 분이네. 한 달 사이 할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됐어요. 아주 가끔 의식이 돌아올 때면 호출벨을 누르시고요. 9012번 호출입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 죽었다고. 맥박, 혈압 다 정상이세요. 나 아직 안 죽었다고. 나 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저를 불러 안 죽었다는 당연한 말을 반복하셨죠. 선배. 선배, 9012번 할머님이요. 자꾸 본인이 안 죽었단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아, 그 할머님 선망 증세일 거야.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은요, 할머니가 선망 증세일 거라 설명해 주셨어요. 선망은 고령이나 중증 환자들이 많이 겪는 증상인데요. 환각을 보거나 환창을 듣거나 정신적으로 혼란해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식도 점점 더 흐릿해져 갔죠. 이대로라면 정말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해 할머니를 뵐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기적처럼 나아지신 거예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다시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하셨고요. 혼자 거동도 하시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터미널 루시디티.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나타나는 일시적 회복 기간이 온 듯 했어요. 이게 반짝하는 거. 할머니는 몸이 나아지자 딱 사흘만 외출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가족들의 동의하에 할머니는 외출을 나가셨어요. 할머니가 계신 901호는 2인실. 그간 할머니 옆자리 9011번은 비워뒀었는데요. 할머니가 병실을 비운 첫날 맹장염인 30대 여자 환자분이 9011번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는 야간 근무조였습니다. 새벽 4시 전 병동을 돌며 환자들을 체크하는 라운딩 중이었어요. 남은 병실은 901호. 조용히 들어갔는데 선생님, 이 시간에 9011번 환자분이 깨어 계시더라고요. 저기 옆에 앉아 있잖아요. 선생님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침대가 계속 덜컹거려서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상하다. 오늘 옆자리 환자분 안 계신데. 계속 방금까지도 소리가 났다니까요. 갑자기 그 새로 오신 환자분이 너무 시끄러워서 잘 못 자겠다. 옆자리 환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러시는 거예요. 빈자리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커튼을 열어드렸더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둘 다 혼비백산해서 이제 스테이션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그냥 꿈을 꾸신 걸 수도 있고 그냥 예민하셔가지고 바깥 소리를 그렇게 착각하신 걸 수도 있다 설명드리자마자 또 갑자기 9012번 호출하셨습니다. 9012번, 9000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제가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같이 들어버렸으니까. 호출벨이 오작동. 예, 오작동 내지는 뭐 그렇게 된 거네. 사실 저도 너무 무섭긴 했지만요. 환자가 불안하게 동요해서는 안 되거든요. 오작동인 것 같다며 9011번 환자분을 달랬습니다. 아마 오류일 거예요. 9011번 환자분은 다른 병실로 옮겨달라고 사정을 하셨죠. 너무 무서워요. 지금 남은 병실이 하지만 당장 옮길 병실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9011번 자리에 하루만 더 계시기로 했습니다. 옮겨야 되겠다. 9012번 할머님의 외출 둘째 날, 전 혼자 스테이션에서 차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9012번 호출입니다. 비어있는 침대. 9012번 호출이 또 울리는 거예요. 9011번 환자분이 건드린 건가? 복잡한 마음으로 문을 여는 순간 9011번 환자분이 피에 흠뻑 젖은 침대 위에서 온몸을 뒤틀며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환자를 진정시키려 붙잡는 순간 전 11번 환자는 이 병실에 더는 못 있겠다며 뛰쳐나갔습니다. 아니, 환자분이 대체 뭘 본 건지 전 천천히 9012번 침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닫힌 커튼 아래로 작고 마른 두 발이 보이더라고요. 발이 있어. 발. 한 발 한 발 침대로 다가가는데 한껏 숨을 죽인 채 커튼을 여는 순간
꺼져 있던 모니터들이 갑자기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 안 죽었잖아? 나 안 죽었잖아? 할머니는 절 빤히 내려다보며 병실이 떠나가도록 웃기 시작했어요. 전 겨우 정신을 붙잡고 901호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동료 선생님께 방금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선생님은 901호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도무지 제 말을 믿어주시지 않았어요. 아, 따라보면 안 보여. 결국 9011번 환자는 병실을 옮기셨어요. 저는 너무 답답했죠. 아니, 제가 정말 헛걸 본 게 꿈을 꾼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이상한 일을 멈출까, 뭐라도 나아질까 싶어 전 901호 곳곳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가 돌아오기로 하신 날이었어요. 전 야간 근무 날이라 저녁 늦게 출근을 했고 출근하자마자 901호 병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침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안 돌아오시나 봐. 갸웃대던 제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9012번 침대 주변만 소금이 변해 있었어요. 혼란해하고 있던 그때 누군가가 제 목에 뭔가를 감기 시작했는데요. 뒤로 꺾인 제 얼굴 바로 앞엔 푸석푸석하게 마른 얼굴. 9012번 할머니가 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잘 봐. 나 안 죽었잖아? 전 꼼짝도 못한 채 고개를 뒤로 꺾고선 눈앞에 할머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고 정신은 혼미해져 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대로 죽는 건가 생각하던 그때 민주쌤 괜찮아? 눈을 떴더니 제가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다고? 전 간호사 선생님께 방금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할머니가 병원 화장실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회춘하셨잖아. 화장실에 그 모니터 충전기 벽에 걸려 있을 거랬다가 목을 돌아가시고 밀폐된 화장실 공간이라 발견이 늦어졌던 것 같아요. 항상 뭐 안 죽었다, 난 아직 안 죽을 거다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하셨던 분이셨어가지고 아, 이분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미 영명의료 중단 인지를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고 심적으로 많이 우울해하시면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연명 치료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간암 말기,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환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며칠 전 가족들이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하셨거든요. 할머니가 외출 나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영 마음에 걸리네. 아직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셨거든. 말은 안 하셔도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게 속으론 마음이 아프셨나 봐. 그렇게 살고 싶어 하셨던 할머니는 결국 자신의 마지막 운명을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전 이제야 살아서도 죽어서까지도 아직 안 죽었다고 말하던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었어요. 환자의 마지막 순간 저희는 환자와 가족의 결정에 따르는데요. 이날 이후
환자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 합니다. 제가 맡은 환자가 혼자 쓸쓸히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래서 말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13년 차 간호사인 김주원 씨가 직접 겪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때는 2012년. 이제 막 3년 차 간호사가 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 사이 역할을 하는 준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보호자가 없는 이제 환자는 돌아가신 후에도 간호사가 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신규 때는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언제부턴가 조금씩 귀찮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이 또 그렇죠. 그렇게 2년간 많은 환자를 좀 보내면서 저는 점점 죽음에 무뎌져 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무리 당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배가 후배의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태움입니다.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3년째 유독 저를 괴롭히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은미 선배였습니다. 그럼 양치도 해? 죄송합니다. 뭐야? 왜 병원에서 울상을 치고 그래? 일하기 싫은가 보다. 채 됐네. 나한테 일 안 가르쳐도 되겠네. 3년째 이은미 선 종합병원, 그것도 준중환자실 간호사. 업무만으로도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겠다. 그래도 참는 것 말고 답이 있나요?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근무 중이었어요.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환자 호출이 오는 거예요. 3번 베드? 여기 비어있을 텐데. 왜 울리지? 제가 착각했나 싶어서 얼른 뛰어갔더니 침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못 누르셨나 보다. 이상하다 하면서 돌아서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은미 선배가 제 바로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아우. 너 일 안 하고 뭐하니? 아니요, 선배. 방금 여기 베드에서 콜이 와서요. 사다 거짓말까지 하네. 김치 낸 거 안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억울한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딨지? 누가 일부러 싹 빼간 것처럼 물품이 몽땅 사라진 거예요. 야, 장난친 거네, 장난친 거야. 그때 귀신같이 또 은미 선배가 나타났습니다. 드레싱 키트가 없는 거 10년 만에 처음 보네. 죄송합니다. 근데 좀 전에 드레싱 키트랑 거즈랑 글로버랑 다 있는 거 제가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네가 확인한 거 어딨는데? 어딨냐고. 네가 일 똑바로 안 해놓은 거짓 변명이야? 우연이라고 하기엔 어떻게 매번 이렇게 억울한 상황마다 은미 선배가 절 지켜보고 있냐고요. 나를 괴롭히고 싶어서 함정을 파는 게 아닌가? 그때부터 내가 꼭 현장을 잡아야겠다. 매일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죠. 맨날 당할 순 없지. 그런데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4번 베드? 여기 환자 없을 텐데. 4번 침대는 좀 전에 환자가 다른 병동으로 가서 비어 있었거든요. 순간 조금 전 어디론가 사라지던 은미 선배가 생각났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줘. 네, 다녀오세요. 이번엔 현장을 잡든지 해야지. 아, 나한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선배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4번 베드로 갔습니다. 살며시 커튼을 걷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 뒤에서 뭔지 모를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혹시 몰라서 복도로 나가봤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어디에도 선배의 흔적은 없었죠. 다시 병동으로 이제 들어가려는데 어디선가 저를 노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선배 아니야? 언니, 선배. 설마 은미 선배인가? 천천히 돌아봤더니 처음 보는 여자가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제 얼굴 바로 앞까지 와서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꿈에서 준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병동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데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 이송용 침대가 막 달리는 소리, 심전도 소리까지 온갖 다급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 병동을 뛰어다니면서 환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남은 마지막 환자를 확인하려고 이불을 확 걷었는데 복도 끝에서 봤던 물방울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마치 오래전부터 절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조금씩 제 얼굴 가까이로 오고 있었죠. 너무 무서워서 자리에 주저앉은 순간 꿈에서 깼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몸까지 망가졌고 병원에서도 제 상태가 조금 심각해 보였는지 응급휴가를 사흘이나 주더라고요. 저는 곧장 엄마가 있는 본가로 갔습니다. 왠지 모를 안도감에 도착하자마자 잠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도는 거예요. 살며시 눈을 떠봤는데 제 눈앞에 준중환자실 천장이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얼른 일어나려는데 수많은 손이 올라오더니 제 양팔과 양다리를 막 잡아서 누르기 막 시작했어요. 제 발목을 잡고 있던 누군가가 일어나는데 긴 머리, 창백한 얼굴 절 따라다니던 그 여자였습니다. 또 왔네. 여자는 온몸에 병동에서 쓰는 물품들을 치렁치렁 막 달고 있었어요. 어우, 되게 무섭다. 제발 누가 좀 구해주길 기도했죠. 그때 여자가 답답했는지 저를 향해 뭔가를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몸은 새빨간 피로 흠뻑 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던지는 게 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콧줄, 배권, 피주머니. 저희 환자들이 임종 때까지 달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맞아. 그제야 여자가 하는 말이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구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일도 선배들도 모든 것에 지쳐 기계처럼 일을 했거든요. 매일 환자를 만나면서도 환자가 빨리 나아서 퇴원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얼른 사고 없이 퇴근하기만을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제가 무심하게 보냈을 수많은 환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자는 어느새 제가 누워있는 침대로 올라와서 한 뼘, 두 뼘, 천천히 제 몸 위로 긴 손톱에 특기라고는 없는 여자의 창백한 손이 조금씩 제 얼굴 가까이로 오고 있었죠. 여자의 양손이 제 목을 향해 오는 그때 삐쩍 마른 나무 토막 같은 팔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오, 뭐야, 구세주네. 도와주는 것도 도와준다. 앙상한 손은 꽉 여자의 팔목을 세게 쥐기 시작했고 절 죽일 듯이 다가오던 여자는 기적처럼 멈춰섰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앙상한 손이 여자의 팔목을 놓는 순간 눈앞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꿈을 계속 꿨고 늘 앙상한 손이 나타나는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보다 못한 엄마는 결국 퇴마를 잘해준다는 스님을 모셔왔어요. 스님은 저를 보자마자 탄식부터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다 데리고 왔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제게 수많은 영가가 뒤엉켜 붙어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사라지는 기괴한 일들도 다 이 영가들 때문이었대요. 그러다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모조리 다 독한 잡기들인데 영감 딱 하나. 그건 잡기가 아니네. 선생한테 딱 붙어서 다른 영가들이 해치지 못하게 딱 막고 있어. 아, 우리 지켜주고 있는 거야. 스님은 제게 절 지켜주고 있다는 영가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안경을 쓰고 배는 뻘쩍 나오고 팔다리는 비쩍 말랐어. 스님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지? 3년 전 신규 간호사 시절이었습니다. 실력은 부족했지만 늘 웃으면서 환자들에게 인사라도 먼저 드리고 한마디라도 더 드리려고 애쓸 때였죠. 안녕하세요. 환자분. 병동에는 40대 초반쯤 되는 간암 말기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아요. 다행이에요. 환자들한테 실실 고대지 말라 그랬지. 그냥 숨소리도 내지 마. 그냥 그대로 나가 있어. 꼴 보기 싫으니까. 이 환자분이 은미 선배가 절 괴롭히는 걸 보신 거예요. 거기 간호사 선생님, 저
담요 좀 바꿔줘요. 가봐. 환자분은 제가 괴롭힘을 당한다 싶으면 이것 좀 봐달라, 저것 좀 봐달라 하면서 일부러 저를 찾으셨어요. 선배들을 피하게 해주시려고요. 선생님이 나보다 더 힘들 것 같아.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간식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요. 그래도 이건 내가 해줄 수 있지. 나 같은 반에도 주사를 잘 놓아야 훌륭한 간호사가 된다고. 매일 10번씩 내 발에 연습해요. 항암제를 많이 맞은 분들은 혈관이 말라서 주사 놓기가 특히 어렵거든요. 그래, 맞아. 본인 몸도 성치 않으시면서 훗날 좋은 간호사가 되라고 저를 위해서 본인 팔을 내주셨던 분이 있어요. 아우, 너무 감사하다. 배에 복수가 가득 차서 숨쉬기조차 힘드셨지만 저에겐 항상 웃어주셨습니다. 힘든 신규 생활을 씩씩하게 버티게 해준 유일한 분이셨죠. 환자분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시길 매일 기도했지만 결국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보내드릴 때마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분이 계시던 침대를 정리하면서 정말 펑펑 울었는데 그때도 선배에게 혼이 났거든요. 야, 시끄러워 죽겠네. 네가 그러고도 간호사야? 자질도 없어. 그날 이후 전 어떤 환자가 죽더라도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게 됐습니다. 스님의 도움으로 테마를 진행했고 더 이상 어떤 환자 귀신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절 지켜주셨던 환자분은 따로 찬도제를 지내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조금 울컥한데 그냥 막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냥 내가 뭐라고 이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자꾸 나서. 아, 참. 그분은 너무 병원 생활하면서 고마웠던 거죠, 이분한테. 그러고 나서는 약간 내가 이 길을 그만두면 안 되겠다. 계속 가야겠다. 이런 약간 운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명감이 좀 들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간호하고 행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쉬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말이죠, 어둑신이 분들. 자, 몇 개의 촛불을 줄지 기대됩니다. 촛불 켜주세요. 아, 난 무서웠어. 종훈 씨 말대로 만불이 나올지 한번 봅시다. 예. 너무 무서워. 자, 쭉쭉 가는데요. 예. 아이고, 속도가 좋아. 속도가 좋다고. 맞아, 취미 있었는데. 2층 가네요. 올라갑니다. 예. 2층 올라갔어요. 자, 올라가야죠. 하나 더 졌는데. 기다려볼까요? 한 개 더. 하나 더. 3, 2, 1.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영 씨의 9012번은 총 30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사연이 좀 슬픈 게 있었어요. 맞아요. 예.